전 세계에서 TV 중계권의 가격이 가장 비싼 스포츠는 북아메리카 미식 축구리그, 즉 NFL인데요. 한 언론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이 NFL 경기를 TV 중계하기 위해서는 방송사가 한 경기당 무려 3,600만 달러, 우리 돈 480억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상상조차 어려운 금액인데요. 그리고 이 NFL의 뒤를 이어 중계권 가격 순위 2위를 차지한 스포츠가 있어요. 바로 인도를 대표하는 스포츠인 크리켓 리그, 즉 IPL에 대한 중계권인데요. 아니, 영국 EPL, 미국 NBA, MLB도 아니고 갑자기 웬 인도 크리켓이야? 하실 수 있는데, 알고 보니 이 크리켓 한 경기를 중계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돈이 무려 1,300만 달러, 우리 돈 17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도의 그 수많은 인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 모두가 이 크리켓 경기를 시청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크리켓 하면 당연스럽게 인도를 떠올리지만, 사실 이 크리켓은 영국에서 시작된 스포츠라는 사실 아셨나요? 심지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도는 영국 앞에서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크리켓 시장에선 아무 비중도 없는 나라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영국이 주도하던 스포츠인 이 크리켓이 왜 지금은 인도가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고 인도를 대표하는 스포츠가 된 건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크리켓은 16세기 잉글랜드 남동부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당시 크리켓은 주로 영국의 귀족과 상류층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귀족 스포츠였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크리켓이라는 스포츠는 고도의 기술과 팀워크, 그리고 신사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것으로 유명한 운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모든 가치가 영국 상류층의 가치와 일치했던 거예요. 심지어 영국에서 귀족들을 키워내는 사립학교들에서도 리더십, 팀워크, 공정한 경쟁을 가르치기 위해 크리켓을 도입했다고 할 정도죠. 그리고 사실 이 크리켓은 이렇게 귀족들이 즐기는 용도 이외에도 영국 정부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영국의 식민지들의 영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보통 영국과 같이 많은 식민지를 거느린 제국들은 식민지에 그들의 문화적 우월성을 심어주고 정복과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는 방법이 식민지의 통치국 고유의 문화를 심는 거였죠. 그리고 영국은 이 크리켓을 그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영국은 자신들의 식민지였던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오늘 살펴볼 인도에 크리켓을 전파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이렇게 크리켓이 전파된 식민지에서는 이 처음 보는 스포츠의 인기가 엄청났다고 해요. 많은 이들이 크리켓을 즐기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자체적으로 크리켓 대표팀까지 꾸리며 왕성하게 크리켓을 발전시켜 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식민지들의 크리켓 문화가 조직화되고 선수들의 크리켓 실력이 늘게 되자 나중에 영국은 그들에게 테스트 매치 지위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테스트 매치란 크리켓 경기 유형 중에 하나로서 국제 크리켓에서 제일 오래되고 가장 전통적인 형태인데요. 크리켓 한 경기가 무려 5일 동안이나 계속된다고 합니다. 아니, 동네에서 잠깐 뛰는 것도 힘든데 스포츠 한 경기를 무려 5일 동안 한다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으실 수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나름의 의미가 있었어요. 경기가 5일이나 지속되다 보니 이는 경기만으로도 그 선수들의 인내심, 기술, 그리고 전략, 체력까지 모두 테스트할 수 있는 궁극적인 도전으로 간주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테스트 크리켓은 순수한 크리켓 기술과 전통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가장 숭고한 경기 형식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테스트 매치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보니 영국이 다른 나라에게 테스트 매치의 지위를 부여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의미가 있는 일인데요. 이는 그 국가가 크리켓의 가장 높은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제일 먼저 테스트 매치 지위를 획득한 건 호주였는데요. 호주는 1877년 영국과의 공식 테스트 매치까지 치르며 한순간에 크리켓의 세계 중심 국가로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호주는 크리켓 강국으로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쌓았고요. 호주 내에서도 크리켓이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으며 강한 마니아층까지 형성하게 되었죠. 이렇게 호주가 테스트 매치 지위를 받은 후 약 10년이 지난 시점에 또 다른 국가가 같은 지위를 받으며 새롭게 등장했는데요.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습니다. 남아공도 호주와 같이 크리켓 열풍이 엄청났는데요. 남아공에서도 크리켓 팀들이 생겨나고 점점 조직화되면서 1889년 드디어 영국과의 테스트 매치를 가지며 국제사회에 첫 발을 디디게 됩니다. 그렇게 크리켓은 남아프리카에서도 광범위한 인기를 누리며 다양한 인종과 계층의 사람들이 즐기는 스포츠로 자리 잡게 되었죠. 그리고 여기 앞서 살펴본 그 어느 나라보다 크리켓을 사랑했지만 그렇다 할 팀조차 없었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인데요. 사실 인도도 호주나 남아공처럼 이미 오래전부터 크리켓이 도입되었고 즐겨왔지만 다른 나라들처럼 크리켓 시장이 커지고 조직화되지는 못했는데요. 그 이유가 인도에서 이 크리켓
크리켓은 부유층이나 상류층의 전유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도 크리켓은 장비와 시설이 비싼 편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계급 사회였던 인도에서 하위 계급이나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 대중들에게는 꿈도 꾸지 못할 스포츠였던 거예요. 게다가 부유층이나 상류층에게도 크리켓은 접근이 쉽지 않았는데요. 인도에는 크리켓에 대한 적절한 인프라 투자가 부족했거든요. 크리켓을 즐기기 위해서는 크리켓 스타디움이라든지 선수들의 훈련 시설, 그리고 장비의 교체도 지속적으로 필요한데요. 당시 찢어지게 가난했던 인도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인프라 투자는 사실상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1900년대 들어서 인도의 경제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게 되었는데요. 인도인들은 조금씩 크리켓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자신들만의 크리켓 경기장과 훈련장도 만들었고 자체적인 테스트 매치 팀까지 구성하며 선수들을 하나하나 발전시켜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그 와중에 이 인도에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는 첫 선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선수의 이름은 바로 란지입니다. 란지는 사실 인도의 왕족이었어요. 즉 인도 계급 사회에서는 가장 꼭대기에 속한 사람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란지는 그 실력이 너무나도 뛰어나서 크리켓 종주국 영국에서 그를 영국의 국가대표팀에 캐스팅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정작 란지는 자신이 인도 선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과거 한 인터뷰에서 나는 인도 크리켓 선수가 아니다. 나는 영국 크리켓 선수다 라고 대답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란지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할 법도 한 게 란지는 부유한 왕족답게 어렸을 때부터 영국으로 유학을 갔고 거기서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크리켓을 했고 그 이후에는 잉글랜드 크리켓 클럽인 서식스에서 활동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즉 그의 이러한 영국에서의 배경은 그가 크리켓 선수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영국과 연결짓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란지의 발언이 어쨌든지 간에 국제 크리켓 사회는 란지를 통해 인도 크리켓의 가능성을 본 건 사실인데요. 그 이후 영국은 인도 크리켓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비공식 첫 국제 경기팀을 하나 만들게 되는데 그 팀의 이름은 얼 인디아입니다. 사실 1911년 만들어진 이 팀의 목적은 영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과의 국제 경기를 통해 인도 크리켓 수준을 시험하고 또한 인도 내에서 크리켓의 인기를 높이는 거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영국은 국제 경기 참여를 위해 인도 전역에서 네로라 하는 선수들을 전부 끌어모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도의 첫 크리켓 대표팀인 셈이죠. 그 이후 1920년대부터 이 얼 인디아는 해외 투어를 다니며 영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 테스트 매치를 가지게 되었고요. 거기서 실력과 경험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며 인도 선수들의 재능과 역량을 국제 크리켓 시장에 보여주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얼 인디아의 왕성한 활동 덕분이었을까요? 결국 인도는 1932년 영국을 비롯한 국제 크리켓 회의에서 인정을 받아 공식 테스트 매치 권리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인도의 크리켓이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그 지위를 인정받은 건데요. 이 소식은 인도 전역에 알려지며 인도 국민들은 열광했고 인도 내에서 크리켓의 인기 또한 빠르게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1933년 인도 땅에서 처음으로 영국과의 테스트 매치가 이루어졌는데요. 비록 인도는 영국에 패배하긴 했지만 이 경기를 보기 위해 온 인도인들이 경기장 내부가 아닌 경기장 밖에만 무려 5만 명이 넘게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인도에서의 크리켓 인기가 실감이 되는데요. 그리고 얼마 뒤 인도의 크리켓이 아무 제약 없이 더욱 급성장하는 계기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요. 1947년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젠 통치국이 없어진 인도는 거침없이 크리켓을 발전시켜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독립 후 크리켓은 인도의 국가적 자긍심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포츠는 국가적 단합을 촉진시키고 국민들에게 공통의 관심사를 제공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2002년 월드컵 때의 우리나라만 봐도 모두 모여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해 응원하면서 온 국민이 하나 되었던 느낌을 받았었잖아요. 당시 인도에게 크리켓은 그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인도는 크리켓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조금 더 조직적으로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얼마 뒤 그러한 노력의 성과가 조금씩 드러나게 되는데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후 5년 뒤인 1952년 인도는 마침내 자신들의 통치국이었던 영국과의 테스트 매치에서 처음으로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인도 땅에서 전 통치국을 상대로 이겼으니 인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감동이 2배였겠죠. 이러한 영국을 상대로의 첫 승은 인도 크리켓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고요. 인도가 국제 크리켓에서 경쟁력 있는 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크리켓 테스트 매치 자격을 갖춘 나라들은 주기적으로 대회를 열고 경기를 가지며 계속 성장해 나갔는데요. 그리고 이 시기에 인도의 경제도 함께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과거 1970년대 143달러에 불과했던 인도의 1인당 GDP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 증가했고요. 집에 TV가 없어 크리켓을 실시간으로 보지 못했던 인도인들의 집에도 점점 TV가 보편화되기 시작했죠. 이렇듯 인도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의 경제 사정이 점점 나아지면서 더 많은 사람이
대중이 크리켓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 많은 대중이 크리켓을 시청하게 되면서 한 가지 거대한 변화가 있었어요. 바로 대중들의 니즈인데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크리켓에서 테스트 매치는 무려 5일 동안 진행되죠. 그렇다면 관중이나 시청자들도 5일 동안 계속 경기를 볼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하겠죠. 이제 시청자들은 길고 긴 경기 시간 때문에 점점 크리켓의 흥미를 잃어가고 경기를 지루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위기감을 느낀 크리켓 종주국 영국은 잃어가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새로운 크리켓 경기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 방식의 이름은 원데이 인터내셔널, 줄여서 ODI라고도 부르죠. 이 ODI는 그 이름 그대로 경기가 하루 안에 끝나는 방식이에요. 경기 시간이 5일에서 단 하루가 되었으니 이 정도면 정말 엄청난 변화인데요. 이 방식은 각 팀이 하루에 한 경기를 완료하는 형태로 경기 시간을 최대 7시간을 넘길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ODI 방식의 도입으로 경기 시간이 짧아짐과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크리켓 시청자들과 팬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시청자들은 일단 경기의 결과를 당일에 알 수 있다는 사실에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5일 동안 해야 하는 경기를 하루 만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경기는 이전에 비해 속도감 있게 변했고 선수들은 조금 더 치열하고 경쟁적으로 경기에 임해야 했는데요. 궁극적으로 이러한 점들이 더 다양하고 많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크리켓 경기에 흥미를 느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국제 경기에서 ODI 방식으로 여러 번의 크리켓 월드컵이 열리는 등 점점 ODI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열광하는 대중들에 반해 인도의 크리켓 관계자들과 선수들은 이 ODI 방식이 등장했을 때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새로운 형식이 전통적인 크리켓의 가치를 훼손하고 게임의 본질을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5일 동안 펼쳐지는 테스트 형식은 그 긴 경기 시간을 통해 드러나는 기술, 인내, 전략 등 다양한 전통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인도인들은 이 ODI를 기술보다는 운에 더 의존하는 경기라고 보았던 거죠. 그런데 얼마 뒤 이러한 인도 크리켓 관계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한 일이 하나 생기는데요. 1983년 ODI 형식으로 진행된 크리켓 월드컵에서 인도가 우승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도 대표팀 선수였던 카필 데브는 이런 인터뷰까지 진행했었죠. It's been a quite tremendous day, an historic day for Indian cricket. It must be the proudest day in your cricketing life. That's right. I'm very happy. ODI를 탐탁치 않게 여겼던 인도 선수들을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최고의 성과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듯 인도가 ODI 형식에서 우승하는 모습과 선수들이 우승 인터뷰를 하는 장면 모두가 인도에서 생중계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인도의 모든 국민들이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에서 조국이 우승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전문가들은 바로 이러한 점이 인도의 크리켓팀을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팀으로 만들었고 인도 크리켓 시장에 혁신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크리켓이 온 국민의 사랑을 받게 되자 크리켓 선수들 또한 슈퍼스타로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인도 크리켓 역사상 가장 슈퍼스타로 꼽히고 있는 사친 텐둘카르가 바로 그 주인공이죠. 텐둘카르는 인도에서 크리켓의 신으로 불릴 정도로 가장 유명한 인물인데요. 크리켓 역사상 가장 많은 득점을 했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죠. 그리고 그가 은퇴하고 나서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인도는 크리켓 월드컵에서의 우승과 초특급 스타 플레이어의 등장으로 인해 크리켓의 인기는 전례 없는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크리켓 경기를 보러 오는 관중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타고 있는 인도와는 달리 다른 나라들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크리켓에 흥미를 잃은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스포츠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는데요. 호주인들은 이제 호주식 풋볼을 더 선호했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은 럭비를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크리켓 종주국 영국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축구에 완전히 지배된 나라가 되었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영국 크리켓 위원회는 다른 스포츠에 빼앗긴 대중들의 관심을 돌리고자 ODI에 이어 더 파격적인 크리켓 형식을 하나 내놓는데요. 그게 바로 T20였습니다. T20는 ODI가 그랬던 것처럼 경기 시간을 충격적일 정도로 줄이는 형태였는데요. ODI가 테스트 방식의 5일을 단 하루로 줄였다면 이 T20는 하루의 시간을 단 3시간으로 줄여버립니다. 즉 테스트 방식부터 따져보면 5일 하던 경기가 이젠 3시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엄청난 변화죠. 하지만 이번에도 인도의 크리켓 선수와 관계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인도 내부에서는 3시간짜리 크리켓 경기는 크리켓이 아니다 라는 말도 나왔을 정도인데요. 심지어 당시 인도에서 가장 경험 많은 3명의 선수인 라훌 드라디브, 소라브 강굴, 그리고 사친 텐둘카르는 T20 방식으로 열리는 월드컵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 T20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도 크리켓이 T20에서 무너지려던 찰나 놀랍게도 인도는 오히려 전화위복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가장 경험 많은 선수들이 대거 빠졌음에도 그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인도의 다음 세대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T20를 거부하며 빠진 선수들의 자리를 기회를 노리고 있던 다른 젊은 선수들이 채우게 되었는데요. 더 놀라운 건 바로 이들이 영상에서처럼
2007년 남아공에서 처음으로 열린 T20 크리켓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스타 플레이어들이 빠져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월드컵에서 우승까지 해버린 셈이에요. 이렇게 T20 월드컵에서의 우승 후 T20라는 짧은 시간의 시합에 열광하는 관중들을 보며 엄청난 가능성을 보게 된 인도 크리켓 관계자들은 몇 개월 뒤 아예 인도 프리미어리그라고 불리는 T20 리그인 IPL을 출범시키기에 이릅니다. 이제는 T20 위주로 인도의 크리켓 시장을 조성해버린 건데요. 그리고 그들의 예상대로 인도에서의 이 3시간 동안의 크리켓 리그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시간이 무척 짧기 때문에 게임은 더 역동적이고 박진감 넘치게 되었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저녁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는 인도 내에 더 많은 노동자 계층 사람들을 경기장으로 끌어들이는 좋은 유인책이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는 크리켓을 보기 위해 휴가를 내지 않아도 그저 퇴근하고 나서 곧장 경기장으로 달려가면 충분히 경기 전체를 즐길 수 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다른 국가들이 점점 크리켓에서 멀어져 갈 때 인도는 더욱더 크리켓에 열광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제는 세계 크리켓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인도는 현재 세계 크리켓 전체 수익의 무려 3분의 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크리켓 시장을 거의 독점하는 셈인데요. 영상 초반에 살펴본 것처럼 인도의 크리켓은 이제 NFL 다음으로 중계권이 제일 비싼 스포츠로서 인도를 상징하는 스포츠로 자리 잡게 되었죠. 지금까지 영국에서 시작된 크리켓이 왜 이제는 인도를 상징하는 스포츠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확실히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영국 프리미어리그, 미국 메이저리그와 NBA보다도 중계권의 가치가 더 높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한데요. 앞으로도 인도의 크리켓이 지금의 명성을 잘 이어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